네. 제가 오늘은 지금은 그 로스라는 책을 좀 읽고 한번 남겨 나눠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PCM 추천 도서 중에 한 책이고요.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저도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좀 읽었는데, 심리와 투자의 통합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은 여러 가지 지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지만 감정하고 심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라고 해요. 이거를 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지혜가 있고 살아가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또 높은데, 이게 그거에 대한 지적 수준이나 이런 수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발전해왔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옛날 시대랑 비교해보면. 근데 이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기를, 왜 감정하고 심리의 벽은 왜 여전히 높기만 할까요? 그거를 통제하고 알고 이제 알았다라고 하기엔 너무나 계속 새로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그 심리의 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한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만 연연해 있는 사람. 그게 저이거든요. 제가 그 감정과 그 심리의 벽을 너무너무 여기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이걸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의 이 말이, 와, 이 워런 버핏도 감정하고 심리의 벽이 여전히 높대요. 그러니까 감정에 시달리고 힘든 거는 당연한 거다, 사람으로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덜 틀리면서 살아가는 거가, 우리가 그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규칙과 도구와 그리고 바보들이라는 단락의 내용을 읽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실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받쳐져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금수저가 아닌 상황에서 40대의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40대에 돈이 없다는 거, 40대에 100만 원이 없다는 거, 40대에 1000만 원, 몇천만 원이 없다는 건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건,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초등학교 때 실패하고, 중학교 때 실패하고, 차라리 20대 때 실패했다면, 20대에 잃어봤자 돈을 얼마나 잃겠어요? 100만 원? 뭐 1000만 원? 몇천만 원이겠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인생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게 오히려 얻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이 저자가 83년도 11월에 파산을 했대요. 근데 그때 직후에 대두유 시장이 되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산한 이후에 경기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산업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막 불안하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자꾸 막 파란 색깔이야. 막 자꾸 떨어져.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손 털어서 나왔어요. 근데 난 이후에 다음 몇 시간 아니면 다음 날 엄청 다시 올라가. 그때 그 아쉬움, 화가 나는 그 배 아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경험 투자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83년 11월에
직후에 파산을 하고 나중에 되살아났는데, 보세요. 내가 84년 5월까지만 버틸 여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그 가치가 올랐겠냐. 이 사람이 우선은 그 계약하는 건이 540억 계약이 32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돈으로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진짜 540의 계약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면 이 가치가 엄청 한 주당 계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근데 엄청 날 거다. 그 가치 아쉬운 거죠. 아, 내가 그때 팔았으면, 저도 옛날에 팔았던 거, 손절했던 거,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 진짜 초창기 때 어떤 우연한 계기로 비트코인을 좀 샀다가 이건 도박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근데 지금 막 1억 이상이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났을 때였고,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만 올랐어도 얼마나 왜 팔았을까 후회했을까요? 후회가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 그 초창기 때가 아니더라도 되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아찔한 그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리플도 막 몇백 원 했을 때, 이더리움도 몇백 원, 몇천 원 얼마 했을 때, 이때도 제가 막 몇십 개, 천 개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그때 코인으로 제가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 투자를 하루에 이렇게 환산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거를 다시 어떤 코인을 그냥 초짜 시작하는 코인을 받아서 걔를 현금화하기 위해선 리플이라던가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하여튼 그걸로 다시 바꿔서 그 다음 내가 현금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작업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 계속 돈이 개수를 하면 지금 막 몇백 대잖아요. 지금 이더리움이. 와, 그걸 생각하면 이때 내가 그냥 이거 돈 얼마 되지 않았던 만 원, 몇만 원, 10만 원 이때 놔뒀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똥망충이 생각들이 진짜 들긴 들거든요. 그냥 그것처럼 근데 이 사람의 저는 그게 한 1, 2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그 1억 투자해서 빚을 상환하기에 그걸 유지할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이 사람은 몇 개월만 버텼다면 회복할 수 있었어요. 손 파산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와서 다시 제 해석을 해보니 근데 그랬더라도 조금 늦췄을 뿐이지 어차피 당할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실패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조그맣게 실패하고 이렇게 손절해도 될 거를 내가 오히려 가치가 더 늘어나면 그 상실감은 더 클 것이다. 얻은 게 많으면 또 잃는 거에 상실감도 더 크겠죠.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크게 잃어보고 나서 진짜 제대로 본 거죠. 내가 이때 망하지 않았으면 더 큰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거를 잃지 않았다면 나는 뒤에 가서 더 크게 잃었겠구나. 더 상실감이 컸겠구나. 이래서 사람이 스스로 죽기도 하겠구나. 저도 이런 경험을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의 오픈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실패하고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집안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나에게 끊임없이 투자해서 사람 한 명을 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여유있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우선 여유있게 이렇게 사업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해라.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저는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잃고 나서 본인이 파산하고 정말 밑바닥에 실패한 결과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뭘 얻었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분이 느낀 거예요. 이걸 잃고 나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나는 한 번은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왜냐? 나는 똑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손실을 미루면 손실을 규모에 키우고 더 큰 결과를 낳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유 여기서 명확하게 나왔어요. 운에서 좋게 되면 운으로 얻은 결과는 운으로 또 그러니까 결국엔 망한다예요. 그리고 왜냐? 그리고 본인이 자만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투자하는 종목마다 다 잘 된다? 내가 하는 사업, 손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된다? 그 사람이 뭘 느낄까요? 뭘 알까요? 아, 주변에서 막 엄청 띄워주겠죠. 야, 너만 따라다녀야 돼. 야, 넌 진짜 최고다. 넌 정말 네가 하는 종목 난 그냥 무조건 믿고 할게. 근데 이 세상이 불확실성이라는 걸 그 사람은 관가하는 거고요. 자신은 아 그래 내가 여태까지 몇 년을 이렇게 잃지 않고 내가 버텼는데 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한 존재고 이 세상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자기가 투자했던 경험에 리스크가 있는 걸 속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1,000만 원을 잃는 것과 1,000조를 잃는 거는 엄청나지 않아요? 거기에 세월까지 잃는 거. 그러니까 초기에 망해보고 초기에 잃어보고 내가 열심히 한 거에서도 망해봐야 실질적으로 아 내가 하는 모든 사업 그때 더 긴장하게 되고요. 그때 더 겸손하게 되고요. 그때 더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요. 그때 더 누군가를 찾고요. 그때 더 누군가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려봤기 때문에 아닌 거에 대한 구분도 내 자신한테 또 알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투자해봤는데 이건 좀 아니었어. 라는 것도 더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저도 망해봤고 잃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그런 큰 회사에 기업 투자한 거 돈을 몇백억을 몇천억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얻는 그것도 차이는 있죠. 레벨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뭘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알겠고 그것 또한 제가 이제 저희 멘토님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잃지 말아라. 잃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지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규칙이 중요하다. 규칙을 지킴에도 손해를 보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로 비롯하면 내가 고객을 만나서 클로징을 했어요. 독서 모임에 들어왔어. 그러면 성공권이죠. 이 성공권에서 야 역시 성공했어. 잘했어. 성공했다는 것에서는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 대중 그냥 좋아. 그냥 이 기분 좋은 그 아드레날린 막 이런 기분만 좋아. 난 돈 벌었어. 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결과물이야. 야, 나 진짜 잘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운으로 된 건지 그것도 살펴야 되고요. 안 됐을 때는 또 안 됐을 때도 돌이켜봐야 돼요. 이게 운의 영역인지 실력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인 것도 더 감사. 또 기술 실력으로도 점점 안 된 거에서 보완해야 되는 그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내가 규칙을 어겨서 성공한 건지 어겼음에도 내가 이게 운으로 성공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규칙을 어겼는데 성공하는 것에서의 내가 심리 부분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분들 이게 명확해야 그 다음도 내가 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스킵하면 안 된다는 저희 멘토님의 말씀이 딱 알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실패를 해야 돼요. 어차피 실패를 해보면서 배워야 돼요. 자그마한 실패를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통찰력 있게 또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구간에서 성공했고 어느 구간에서 이게 먹혔고 어느 구간에서 이 사람이 오케이가 됐고 내가 어때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성공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자만심이요. 나를 어디까지 실패 추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예인들도 잘 되든 잘 되죠. 하지만 그 자만심에 망하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진짜 한순간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많이 보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러나 또 탄탄한 사람들은 망해도 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러지 않은 운으로, 그다음에 자만심으로 막 그랬던 사람들은 정말 사라지죠. 근데 그렇게 자만했다가 또 망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계기로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손해를 겪고도 살아남았고 시장에서 계속 돈을 벌어들였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만심에 의해서 계속 잘 됐고 그 잘된 손실이 만약에 발생을 해도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속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고 옳은 걸 추정했고 내가 하는 건 다 잘 되고 완전 다 자만심. 손해를 겪고도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뭐가 강해지냐? 시장에서 계속 돈을 벌여들였다. 그러면 자만심이 더 강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을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딱 핵심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자 정신, 감정, 행동, 사람들의 이런 행동 특성, 정신 과정을 유발하는 공통 요인이 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감정 상태가 이렇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연한 거예요. 왜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다면 그냥 예측하고 그 예측대로 잃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면 대로 설계자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자들이 다 우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본인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된 건 다 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 열심히 살았고 거기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미래가 자기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정말 생각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운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한 것보다 더 잘 되기도 하고요. 예측한 것보다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인간은 내가 설계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팩트예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구나. 미래가 불확실하니 나의 감정 상태는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내 정신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유발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손실을 사실 없애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틀려야 된다. 저희 대표님이 언제나 하시는 말씀. 덜 틀리는 삶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에, 자, 확실하게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대요. 이제 알았잖아요. 인생은 우리의 세상은 불확실성인 세상이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에 대처는 해야 되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대처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읽었을 때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한 3번 정도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 읽으니까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이게 제가 아마 좀 익숙하고 이해가 됐던 건 아마 제가 피파리 독서 모임 때 이거 관련으로 저희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제가 연결이 돼서 좀 이해가 된 거예요. 3번을 읽고 나서. 보시면 뭐냐면 불확실에 대한 대처를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예측가, 설계자, 미래에 대한 설계자냐? 두 번째는 도박가냐? 도박, 뭐, 알겠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누가, 그냥, no. 그냥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 세 번째, 추측자냐? 여기서 추측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1, 2, 3 중에 1번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두 번째가 도박. 얘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알긴 알아야겠죠? 자, 세 번째는 추측가예요. 저는 이렇게 딱 했을 때 첫 번째 나왔고,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미래를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내가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설계자는 그냥 일반 중산층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생각선은 안에서, 이 정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좀 지루한 삶이 느껴졌어요. 여기서 통제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확실한 세계에서 움직여요. 그럼 예측이 가능하죠.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내 남편이 연애할 때도 상대방 패턴이 너무 예측이 가능하면 지루해요. 그리고 사람 스스로 자체가 예측이 가능한 삶,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 불확실성이 있고 또 그 안에 지루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좀 지루하고 좀 그냥 다 똑같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왜냐면 없어요. 뭐가 문제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예측되는 대로 살아가고 똑같고 그러거든요. 그게 미래 설계자예요. 그 도박가는 뭐냐면 아마 느껴지는 딱 도박하면 막 이거 막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솟구치 막 흥분하고 막 거기에 막 그런 게임하는 거. 그러니까 운에 맞춰서 그냥 내가 망할지 말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게임할 때 그 스릴 막 이것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는 뭐예요? 허무하죠. 그리고 엄청 힘들죠. 그리고 또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만약 대표자거나 사업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도박가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 직원들의 인생 망하죠. 그 주변 사람들이 피 흘릴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건 뭐 쳐다보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피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추측을 하는 사람이에요. 추측? 저는 이거가 좋은지 설계자가 좋은지 좀 계속 봤는데 추측가는 뭐냐면 자연과학의 법칙은 미래의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또 읽어봤는데 우리 자연과학에서 그 법칙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불확실성은 우린 예측할 수 없다예요.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이거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자, 추측가는 도박들은 그냥 하잖아요. 그냥 똥멍충이처럼 그냥 자기가 될 거다라는 그냥 맹목적인 그런 걸로. 근데 여기는 더 많은 것을 안 돼요.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박사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도박사는 순전한 우연에 기대는데 추측가는 적어도 무엇이 자기 행동의 결과로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측이란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인 조사가 있고요.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일이다. 저는 딱 이게 누구지? 했더니 저희 멘토님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독박가 같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 같고 막 되게 극단적인 모습에 뭐 하는 거지? 라고 오해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대표님의 그 부분과 닮은 부분이 뭔가 하나에 정착되어 있으면 되게 지루해요. 그리고 내가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또 그렇고 좀 그래요. 그 기질이 이게 근데 뒤에 대한 그 두려움이 또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추측하면서, 근데 이 추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선 이론으로 추측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추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많은 경험과 많은 틀려봐야 돼요. 많이 잃어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이때 이 심리가 어땠지? 지금 대표님이 저희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우리는 많이 틀려보니까 추측이 돼요. 내가 그 사업가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자영업자 대표들을 만나봤을 때 사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 문제, 그 사람 문제 좀 다르게 봤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했다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겹쳐지는 그 시달리는 문제가 돈, 경제, 뭐 관계, 건강, 뭐 이거예요. 시간, 뭐 이런 거예요. 알게 됐죠. 알게 되고 틀려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하게 되고, 사업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소통 문제가 되니까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알아도 되지 않는구나 알게 되니까 그 마음들.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들의 성공을 도와야 되는데, 본인이 도울 수 있는 능력, 그 상위권자한테 시스템 뭐 좋다, 제품 좋다고 하지만 자기 사업이 그렇게 돈이 되지 않아. 이거를 제가 추측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고, 그런데 저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기술 도와놓고 그걸 알려줄 수 없어. 근데 추측이 되더라고요. 추측이 되니까 그 추측이 저희 멘토님한테 들었던 멘트들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듣게 되고, 자신의 문제점을 이 사람이 읽어주니까 더 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추측이 되려면 이 불확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 조사와 체계적인 지적 조사가 결국엔 본인이 경험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경험해보고, 그거가 확인이 되는 순간 그냥 양자물리학의 경험으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 추측이 돼서 내가 남길 것만 남기고 다 싹 다 버리면요, 덜 틀리는 삶이 된다라고 이 저자도 이야기하고요, 저희 멘토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성공적인 투자는 딱 결론 나옵니다. 성공적인 추측의 결과다. 그러니까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성공적인 추측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과 알고 영업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영업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이분이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선 그 추측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계획이 뭐고 행동하는 것이 뭔지 이거에 또 상세하게 더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에서 더 깊게 가지치기 하듯이 계속 뻗어나가는 내용들이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틀리는 게 덜 틀리는 방법이다. 뒤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계속 운에 맡기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진짜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엔 내가 지금 틀리냐? 내가 뒤로 갈수록 쌓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가 아닌 나뿐만, 60대에 망해보세요. 그때는 몸도 건강도 안 좋은 상황에, 내가 60대에 더 많이 잃으실래요? 그냥 지금 3, 40대에 잃어보시고 여기서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자유를 얻으실래요? 그러면 지금이 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요,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요, 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내가 어떻게 배워서 그 다음 레벨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실패할 수 있었던 건 불확실성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불확실성이니까 누구도, 이건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런 똥멍충이었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럼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도박가였는지 설계자였는지 그 다음에 추측가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추측가가 먼저, 설계자는, 네, 설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그러니 결국에는 더 큰 사람, 더 큰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더 큰 돈을 원하기 위해서는 추측가가 돼야 되고, 성공하는 투자자,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돼.
성공적인 추측의 결과물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고, 제대로 된 경험, 제대로 된 실패를 많이 해보셔야, 네,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불확실성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제가 되게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책도요,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맨날 요 정도만 읽고 항상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책 보는 방법도 좀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바뀌었던 부분이, 내가 사실 이렇게 딱 목차를 보다 보면, 내 상태에서 지금 좀 이 키워드적인 부분에서 좀 읽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도 봤다가, 처음부터도 봤다가, 아니면 좀 쪼개서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봤다가, 그렇게 하는데요. 우선은 이게 제가 되게 많이 달라진 건, 제가 독서 모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계속 풀어주시는 그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요. 어느덧 제가 혼자 읽어도 이렇게 좀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틀려보라는 거예요. 작게 틀리고 내가 말한 것에서, 이걸 틀렸구나 다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선순환으로 제가 하는, 지금 저희 멘토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진짜 선순환 구조의 방식이라, 복제도 쉽고요. 굉장히 또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책 또한, 되게 제가 투자의 영역으로, 저희 멘토님의 영향력으로 투자 개념으로 이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 있어서 그 다음 단계 레벨인 진짜 투자자로서 가기 위한 거를 미리 지금 저는 배워가고 있는데, 되게 투자 쪽으로 넘어가니까 인간 심리, 인생, 그 다음에 기업, 사업, 이거를 되게 통합적으로 배우는,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더 쪼개고 쪼개는 부분들까지 이게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에 대하면 나 하나 성공하는 거 이렇게 봤다면, 이 투자 쪽은요, 진짜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불확실성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일반 유튜브들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공한 모습만 나오잖아요. 좀 지루해요. 이제 맨날 다 똑같이 참 벌었어요. 막 이런 막 액세서리 좋은 거 막 샤넬백 막 이런 거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루하고 다 똑같아 그냥. 그래서 성형수술해서 다 얼굴 똑같은 거 마냥, 이런 지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책이나 이런 부분들, 성공자의 진짜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걸 듣다 보면 반드시 들어있는 건 실패했던 내용, 어려웠던 부분들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을 좀 더 들으면 오히려, 내 상황에서 더 앞으로 박차고 나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들, 이 투자책에서도 굉장히 나와요. 이 사람의 책을 읽는데, 야, 이 사람에 비하면 내 빚 6억은 진짜 돈도 아니다. 내가 지금 저희 멘토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잃는 게 나에게는 더 기회일 수 있고, 내가 건강 잃지 않고 지금 이 돈? 내가 진짜 문제는 60억, 600억을 못 버는 게 진짜 문제지. 내가 빈 6억은 그거 하나 못 갚겠냐.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EBS의 백만장자 이런 프로를 좀 요즘 많이 봐요. 성공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스토리들 막 이런 거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봤을 때 어떤 김모문 알로에 이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배우자님이 이제 자꾸 하시면서 400억의 빚을 떠안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와, 그 얘기 듣는데
그걸 갚는데 7년에서 10년 걸렸다고 했어요. 와, 보세요. 그런 분도 다 갚고 그렇게 성공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한테 뭐 1억, 뭐 그게 내한테 지금 커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만 잘 버는 기술과 그 잘 버는 시스템으로만 갖춰진다면 그게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빚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그 실패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어, 휘발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내 진짜 문제는 그 빚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똥멍충이었던 거. 근데 이거를 내가 더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더 잃고 있는 거다. 내가 더 벌고 그거를 잘 관리하고 내가 진짜 나도 투자자, 워런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는 자로 가기 위한 노력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